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바로 소방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안전과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방복은 사용 기간이 지났고 소방차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방관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처우도 자치단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보니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소방의 날을 맞아 경남 지역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살펴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토론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소방본부 최기두 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대학교 소방학과 김유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소방과 김유식 교수입니다. 김해소방소 백석창 소방이 나오셨습니다. 장류 119안센터 백석창입니다. 자, 먼저 이 경남 지역의 소방 안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최기두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경남의 소방 조직을 보면 경남도청 안에 이제 소방본부가 있고 17개 시군에 각각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서 산하에 61개의 119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구조대는 17개대, 구급대는 106개대, 그리고 지역대가 26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오늘 현재 2,19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비는 소방헬기 1대, 그 다음에 바다에서 출동하는 소방정이 2대, 또 소방차량이 54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에서 보니까 출동 빈도수가 가장 높은 소방서가 이 김해 지역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화재가 419건, 그리고 구조가 5,597건, 그 다음에 구급 출동이 14,024건으로 이 세 부분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김해 소방서의 이 소방 출동률이 가장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김해 지역은 우선 그 농공단지 밀집 지역으로 기반 시설들이 구축된 농공단지가 아니고 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서 주로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간편한 이런 시공을 하고 이런 공장을 조성하다 보니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 시 출동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화재 기타 안전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기업체가 관리 및 그 종업원들의 안전교육 또한 한 부분이 요인이었고 타 지역에 비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내용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아마 이제 영세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방 화재라든가 사고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 8월에 김해 화재 현장에서 이 소방관이 탈진으로 순직해서 이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방관의 이 과로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우리 백승 소방님 그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순직한 동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려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인력 부족으로 화재가 일어나도 현장에서 교대할 인원이 부족하여 아마 그 당시에 김유섭 소방대원도 그래 했을 겁니다.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임무를 지켜다 보니까 교대해 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소방은 그렇습니다. 김해는 큰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이 많다 보니까 화재가 일어나면은 거의 한 10시간, 20시간 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끌 시기에 교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아마 김유섭 소방관도 그 당시에 교대해 줄 인원이 부족하여 그 여름에 더운 날씨에 방열복이나 방수화를 신고 화재 진압을 하다 보면은 이 몸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이렇게 교대를 해 줘야 되는데 교대를 못 해주다 보니까 아마 그 자기 임무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인원 부족 현상을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소방 그 요원의 보충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대 인력이 부족해서 한여름에 10시간씩 화재 현장에서 계속 이제 혼자 근무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교대 인력이 많이 보충이 돼서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근무 상태에서는 앞으로 뭐 이런 교육이나 모든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확률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상황이 심각하네요. 예. 자, 또 실제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2012년 구산 불산 사고, 구미죠. 구미 불산 사고에 투입됐던 이 구조대원의 편지가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 화학가스에 노출될 수도 있는 노후 장비를 입고서 불 속에 뛰어들었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인데요. 자, 일선 소방서의 이 구조 장비 노후화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경남의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장비의 이제 내용 연수는 그 소방방재청 고시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보면 소방차량하고 개인 안전장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관 연수를 이제 초과하면 노후 장비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펌프차의 경우는 10년이고 고가 사다리차의 경우는 1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는 소방 차량의 경우는 18.8%가 지금 노화율이 되어 있고 장비는 개인 안전장비는 한 18.2%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많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한 상위에서 한 4위 정도의 그 노화율이 양호한 변화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5년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약 90억 정도를 평균 이렇게 투입해서 이제 노화율을 낮추고 있는데, 소방 차량이 한 541대다 보니까 매년 한 50대 정도는 54대 정도는 계속 노화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한 77억 확보를 하고 또 도비 포함해서 한 190억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서 좀 이 노화율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대원의 안전에 중요한 개인 안전장비도 31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해서 좀 많은 좀 장비를 좀 노화율을 낮추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량이라든가 개인 안전장비 노후화율이 18%, 18.8, 18.2%. 그러니까 사실은 한 20% 가까이 이제 노후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좋아서 노후지 사실 그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장비가 노후화됐을 때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 건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고 화재나 이 구조를 위한 이 개인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당사자인 소방관들은 자기가 이제 생명이 위협하니까 이걸 자기 돈을 들여서 구매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저희들은 봐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해 소방서 우리 백수창 소방관께서는 현장에서 실제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 과거에는 뭐 개인 장비가 조금 뭐 그런 직원도 그 개인 차에서 그 개인적으로 뭐 3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그 뭐 청이나 본부에서 개인 장비는 이거 많이 사줘갖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쓰는 또 뭐 옷을 입다 보면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듯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 많이 떨어지듯이 우리 그 개인 장비는 일괄적으로 또 이래 연식을 해갖고 또 내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분은 많이 또 소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은 또 이래 지급을 요구를 하면은 또 즉시 조금 뭐 보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오히려 이 소방관들의 이 안전과 생명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한 18.8%, 18.2%의 노후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하게 어떤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이 노후 장비, 노후 차량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소방관들의 안전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인 문제는 개정 그 자립도가 아닌가 보이고요. 2014년 그 지자체 그 소방
총 예산을 보면 3조 1,005억 원으로 주 재원은 주로 그 교부세가 78.6%고요. 지역 그 자원시설세가 27.2%고 국고 지원이 1.8% 한 2% 정도 되고요. 그다음 지자체 분담률이 12% 정도 됩니다. 이런 노후된 장비나 개인 장구들을 교체하는 부분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군이나 경찰 같은 제복 조직 중에서도 군 경찰은 그 모든 부분들이 국가에서 독립된 그 재정들이 지원이 되는가 하면 소방 부분들은 지방자치 소방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예산적인 이런 측면을 보면 우리가 국방을 하기 위해서 군이 한 60여만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이 한 38조 원 정도로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5,400만 국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소방 조직에서는 겨우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국가직으로 전환을 됨으로써 혹은 지방직으로 있으면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예산에 대해서 이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건 조만간 뭐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점차적인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 소방직의 경우 예산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지금 소방 체계를 보면은 이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그리고 일선 이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 최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조직이 지금까지 많은 변천을 겪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경찰과 같이 소속되어 있다가 지난 1975년도에 이제 민방위가 창설되면서 민방위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그 뒤에 1992년도에 지방 소방 조직은 이제 광역 단체인 시도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재정 자료도 낮고 물론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많이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의 그 재난 유행은 좀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이 한 개의 시도에서 대처할 수 없는 국가에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의 예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까 언급하신 그 구미 그 불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현장 지휘 체계를 이제 일원화하려면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업무를 한다면 그런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학회에서 지난 2012년도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가전 소방 업무가 국가 업무인지 지방 업무인지 조사를 했는데 국가 사무가 49%, 국가와 지방 업무 공동 사무가 32%, 그다음 지방 고유의 사무가 19%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은 전원 국가직화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게 뭐 상당히 여러 군데서 요구를 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일단 지방자치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큰 대형 사고, 국가적 대처가 필요한 사고가 많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 자치단체 사무라기보다는 이 공동사무거나 혹은 국가적 사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신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소방을 시작할 때는 지금과 많은 환경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 시설 부가세 부분들은
자치 소방을 시작한 76년도는 60.8%였고, 그 다음에 86년도는 57% 정도였고요. 그 다음 96년은 30%, 2009년은 25.6%, 그리고 지난해는 29%로 계속 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치 소방을 출범할 때에 비했을 때 반 이상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최기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방 관련 업무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전체 법 규정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136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사무가 66개가 있고요. 공공사무가 36개, 그리고 지방사무가 34개로 실제 지금 국가 공공사무들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의 사무 부분들이 있는 지방소방자치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나 그다음에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우리 소방위께서는 현장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이 있다면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불만을 가질 겁니다. 지금 자립도가 좋은 도시에서는 나름대로 야간에 출동을 하면은 급식비나 야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걸 못 받는 경우도 지금 엉망이 있습니다. 예. 뭐든지 불만은 차별에서 온다고 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아마 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차별이라는 게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 처우라든가 장비 노후율 이런 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실제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이와 우리가 단지 이제 이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야간 출동 급식비라든가 야간에 또 24시간 근무하는 기간이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야간에 그래도 야식이라도 좀 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아마 사이가 제하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 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장비 노후율이라든가 소방관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경남은 전반적으로 예산 투자가 잘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 차량 노후율에 있어서도 전국 4위 정도 됩니다. 되고 또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를 쭉 비교를 해보면 좀 아까 우리 백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좀 재정 여건이 좋은 시도는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시도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이 받는 소방 수혜도 또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국가직을 원해서 전국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은 이 소방의 날을 맞아서 경남 지역 소방 공무원들의 이 근무 여건과 처우를 살펴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커스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는 이 골든타임인 5분 안에 이 현장에 도착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가 VCR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죠. 전통시장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진입로부터 차들에 막혀 옴짝달싹 못합니다. 다급한 요청에도 길을 비키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 불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출동을 위해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지만 양보 운전을 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 결국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독일 구급차의 영상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이렌을 울리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차량이 양쪽으로 길을 터줍니다. 우리나라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할 확률은 지난해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6월부터 차량 영상 기록 장치를 통해 길을 막는 차량을 단속하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릴 예정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와 독일의 상황이 너무 대조적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는 반드시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방차의 앞을 가로막는 차량 때문에 이 출동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백 소방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긴급 출동을 하다 보면은 소방차를 아마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 앞을 막는다든가 뒤에 따라온다든가 이런 분이 지금은 아마 매스컴이나 뭐 TV를 통해서 아마 그 홍보가 많이 되어 갖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마 우리가 고속도로에 그 구조 출동이나 화재 출동을 나가다 보면은 사이렌을 켜 갖고 갓길로 가다 보면은 아마 갓길에 지금 우리 소방차로 이제 가고 있다 보면 뒤에 많이 따라옵니다. 네. 그러다가 급하게 뭐 옆에서 급정거를 한다든가 하면은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는데 그런 분이 아직까지 있고 예. 그런 걸 볼 때 뭐 소방차가 출동하면은 내 가족이 내 가족 때문에 출동을 한다는 시민들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조금 전에 그 독일의 경우를 봤듯이 좀 이렇게 비켜줄 수 있는 이런 네. 마음가짐을 많이 가져줬으면 너무 좋겠고 지금도 출동을 해보면은 그 비켜주는 사람도 많은데 아마 가다가 그냥 급정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겁이 나서 아마 그 초보자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가다 보면 급정거하면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급정거해갖고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급정거하니까 사이렌 켜고 서야 되는갑다 싶어서 팍 서는 경우가 있어갖고 아마 그 충돌을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너무 그 당황하지 마시고 우측이나 그 우측 쪽으로 가장자리로 좀 피항해 주시면은 우리 출동하는데 내 가족이 아파서 출동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피항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지금 2003년 그 11월부로 그 소방차 앞길을 막으면은 그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지금 통과돼 갖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고 그 과태료를 물린 내도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지금 많이 홍보를 해갖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건데 꼭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법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비켜주고 갖고 우리 소방관이 출동하면은 내 가족 때문에 출동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꼭 그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여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소방차가 오면 비켜줘야 되는데 이게 앞뒤로 포위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결국 뭐 이게 시민의식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지금 도로교통법 법규 위반인데 사실은 이렇게 길을 막거나 비켜주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를 단속하는 게 또 쉽지는 않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물론 이제 증거 자료는 이제 우리 출동 소방 차량에 다 이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과태료를 이게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그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상 이게 뭐 비켜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으면은 뭐 이렇게 인류가 있어서 비켜주겠지만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비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적발은 저희들 하지만 또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는 또 시나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빨리 가서 현장 의무로 해야지 또 그걸 적발하는데 이렇게 중점을 둘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아마 단속 실적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백 팀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좀 이렇게 좋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독일처럼 딱 사이렌소리 울리면 오른쪽으로 피하든지 3차선 같으면 양쪽으로 피하라든지 이렇게 출동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하면 단속도 강화해서 출동로 확보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 도로 상황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이 벌금을 부과하는 그 주체하고 또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하지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독일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길 비켜주기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랑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김 교수님? 소방차 길태주기 부분은 우리가 그 안전 분야에서 골든 타임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속하게 구조 응급 환자든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짧은 그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충분히 소생을 시킬 수 있고 초기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차량이 정체가 된다든지 길이 트여주지 못했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지연이 돼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남을 위한 이런 그 헌신과 봉사 정신들이 많이 함양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향후 소방차나 긴급차들이 출동하면서 사이렌을 울릴 때는 남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 내 가족, 내 형제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결국 그게 단속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 예.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시민 의식을 강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또 이 소방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방관 처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이 3교대 근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주야 막교대를 하다가 이제 3교대 근무로 바꿨는데 어떻게 3교대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무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휴식 시간은 사실은 좀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났는데, 3교대, 2교대 그 24시간 막교대에서 3교대를 하면서 충분한 인원 보충 없이 3교대를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데는 2교대 할 때보다 인원이 더 작아졌습니다. 왜냐면 배로 늘려갖고 해야 되는데, 4조 3교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3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24명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 보면 12명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24명을 가면 38, 24로 나누다 보면은 8명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동 인원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장류를 보면은 인구가 한 14만 3천 정도 되고요. 지금 소방관 1일 근무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이 1인당 소방관 1인당으로 나누다 보면 약 1만 7천 명 정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해 공장 아지에 순직자가 발생했듯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2, 제3에 일어나지 마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훈련으로서 다 보충할 수 없는 우리가 물론 정신력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겠지만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충원해 갖고 국민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욕은 있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충원돼 갖고 시민들의 대국민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3교대제를 변화하는 게 조삼모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야 막교대 2분의 1씩 하던 거를 이제 3교대로 3분의 1씩 이제 나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하던 게 3분의 1로 되면은 그만큼 현장 근무 인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휴식은 좀 늘어나겠지만. 휴식은 늘어나. 사고가 났거나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동 강도도 세질 수도 있고, 화재가 크게 났을 때 대응할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한 거라기보다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물론 뭐 국가를 가정 살림도 그렇듯이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 뭐 선진국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갖고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빨리 이제 뭐 인원을 충분히 뽑으면 좋지만은 또 청이나 본부나 또 다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정 살림도 그렇고 국가 살림도 그렇는데 그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뽑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 과장님, 이교대, 3교대들을 시행할 때 인력 충원 없이 이렇게 되면은 소방력이 악화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어떤 의도였습니까? 예, 이제 배경은 주 5일제 근무와도 이제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3교대를 하려면 이제 3분의 1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당시 300여 명의 인력을 정원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제 경남에서 순직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제 조직 진단 TF팀을 구성해서 조직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 인력이 한 1,656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인력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은 반드시 2인 1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도 구조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력하고, 그다음 구호차에는 보통 원칙이 3명이 타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2명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기타 장비별로 이제 부족한 인력을 산출한 결과인데, 이 사항을 이제 우리 부지사님,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요거를 이제 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 이 사항을 이제 우리 소방방재청하고 안전행정부에도 다 올리고,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인력을 확충하려면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임금비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제 소방관에 대한 처우하고 또 인력 확충을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인력 확충은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 언론계나 학계나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좀 응원과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예. 현재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더 개선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예.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예.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소방방재청이 이 3교대 근무제를 올해 100%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경남은 부족 인원이 1,6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2만 명의 소방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2만 명 정도 인력을 충원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시 아마 재정적인 문제로 재정 자립도 하고 많은 내용이 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 3교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금은 4조 3교대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3조 3교대로 되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앞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비번날 교육을 참여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소방관들 출동으로서 나홀로 소방관을 그간에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났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국민 1인당 세금 부과율들을 보면 1인당 550만 원 정도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가정에 한 2,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세금을 다 납부하고 있지만은 소방 서비스는 거주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방을 국가는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또 지방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국민의 안전은 담보로 하는데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필요치 않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안전을 흥정 대상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소방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아까 우리 소방관께서 장유 같은 경우는 한 명이 17,000명을 지금 관할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소방관 한 명이 관할하는 인구수가 1,300명 이상이 대부분 다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업무량이 많다 보면 소방관의 피로도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피로가 쌓이게 되면 이게 뭐 아까 말한 순직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소방관의 피로도를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대단히 높은 피로도 하에서 유지되는 현재 시스템이 이걸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건지 빨리 어떤 식의 대책이 필요한 건지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그 전체 소방 공무원이 2,192명으로서 1인당 그 담당 부분들이 1,52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원은 631명으로 소방관 1인 담당하는 그 담당 인원이 1,7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지역에는 그 경북은 소방 전체 인원이 경남도 인원보다 적은 지역이지만은 3,033명으로 1인당 소방관들이 담당하는 인원은 8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력이 1인 담당 비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고, 선진사회 국가들을 보면 일본은 그 소방관 1인당 담당한 인원이 한 800명 정도고요. 그다음 미국은 900명 정도로 소방관들의 업무 및 그 국민 안전의 척도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활동이 곤란한 그 소방 순직 사고들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되어줘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소방관들의 피로와 과로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 3명 중에 1명은 이 주야 교대 근무로 인한 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또 우울증, 알코올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또 위험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 뭐 사고라든가 이 화재 현장에서 이제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이 소방관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소방서에 지금 입사한 지가 2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26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그 사고 현장을 뭐 크고 작은 사고 현장을 여러 번 겪으면서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수면 장애를 겪은 적이 저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을 뭐 그 경상남도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알고 시스템적으로 뭐 힐링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심리 상담을 운영한다든가 지금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현실은 그 부분을 다 수용하기 어렵고 부득이하게 또 그런 부분에 빠지게 되면은 뭐 안식 휴가라든가 기타 이런 쪽에 빠지게 되면은 그 빠진 부분에 또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24시간 계속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힐링을 하면서 또 대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갖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결론은 이런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그래도 작지만은 최대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뭐 힐링이나 심리 상담을 이용해 갖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그 소방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그 하루빨리 인원 보충이 되어 갖고 우리 그 직원들이 쾌적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가 또 뭐 이런 그 참혹한 사고 현장 이런 것 때문에 그 소방관들 지금 53%가 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소방관에 대한 소방 전문 병원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마찬가지로 그 자칫 소방 체계로서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재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참혹한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로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부분들은 우리 소방관들에게는 일상적인 이런 내용들입니다. 즉 일반인들의 그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유병들을 보면 한 5% 수준이지만은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35%에서 40% 정도 그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은 그 국군 통합병원이라는 게 군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경찰 역시 국립경찰병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 업무를 하고 소방관들은 그 다치거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소방병원이 없다 보니까 경찰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비로 일반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그 근무 환경에 국민의 생명을 그 구하기 위해 쓰러져가는 우리 소방관들이 이제부터는 그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이 소방관들을 지켜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뭐 소방관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전부 이제 예산, 재정과 관련된 문제라서 좀 갑갑하기도 하고 빨리 시급히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사실은 이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예를 들면은 이 소방 구급대원들이 일반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지난 5년간 이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건수가 400건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게 또 적절한 조치가 사실 필요해 보이는데 최 과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도내에는 약 106대 이제 구급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환자라든지 환자 보호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불러가지고 그 이송 과정에 우리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취자라든지 또는 자기 불만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종종 폭행이 일어나고 하는데 정말 이런 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구급차 안에 CCTV도 설치하고 또 뭐 블랙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런 폭행 사고 있으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또 저희 소방 조직 내에는 그 소방 사법 특별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또 폭행 사건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합의상이라도 합의를 해주지 않고 끝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 구급차에 탑승하시면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뭐 시민의식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최근 3년간 이 소방관 출동 업무를 분석을 해보니까 10건 중 4건은 이 벌집 제거 그리고 동물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을 찾긴 합니다만 소방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이없는 신고를 당했을 때 좀 허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제가 근무하는 그 장애인력관리센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요즘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벌집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벌집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벌집에 출동을 하다 보면은 아주 감귤만하게 벌이 한 3마리 정도 붙어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 13번에서 한 14번 이 정도 출동하는데 아마 뭐 조금 전에 길에 가다가 뱀이 지나갔다 이러고 이미 뱀은 지나갔는데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 신고하고 또 뭐 부부 싸움을 하는데 막 이제 소방서가 빨리 오니까 말겨주려고 신랑은 잡으러 가고 신부는 도망가고 막 이래가고 부부 싸움을 말기는 이런 이제 좀 황당한 이런 신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방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정말 급한 이런 부분을 아마 따블로 걸려갖고 많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못 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이런 가벼운 신고 때문에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소방력을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신고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꼭 그 신고를 해 주었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경찰은 좀 어려워하는데 소방 구급대원은 좀 친근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 친근이 좀 과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 민원에도 많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부르면 또 꼭 오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방관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생각하는 것처럼 선진국 또 소방관들을 보면 국민들의 의식이 슈퍼맨이나 천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회적인 여건들은 보면 우리 사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의 행사든 지역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 기념 촬영을 할 때도 선진 사회들을 보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런 소방관들의 조직에서는 제일 앞좌석에
제일 그 위치에 자리를 배정하고 이런 반면에 우리 사회는 보면 권력 위주의 관 위주의 이런 자리 배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에서나 국민의 의식에서 차이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그 전국적으로 하루에 한 6천여 건의 크고 작은 그 재난 현장에 국민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국민들과 호흡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사상에 보면 민본 정치라는 것처럼 대한민국 그 소방관들은 진정한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 소방관들입니다.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소방관으로서 어떠한 재난 현장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가 수 있는 이런 신념과 용기는 바로 국민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그 격려와 응원이 있어야 우리 소방관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방관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기두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도민의 이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24시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력하고 이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불감증 해소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지표 첫 번째 항목이 안전한 경남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김윤식 교수 정리 말씀해 주시죠. 정치권에서는 그 소방이 국가적인 곳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던 부분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중국 그리고 프랑스의 구급 같은 경우는 전체가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우리나라 그 119 소방은 모든 재난 대응과 구조 구급들을 모두 도맡아가 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 119 소방처럼 그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토안보는 그 군인들이 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치안은 경찰이 책임지고 있으며 국민의 그 생명을 지키는 안전 부분은 우리 소방이 119 소방이 국가에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 좋은 119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한 성숙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빠른 법 개정과 종합적인 그 현장 대응 위주의 안전 마스터 플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 백석창 소방이 마지막 정리 말씀해 주시죠. 예.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은 그 인력 충원을 그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신다면은 우리 소방이 그 국민들한테 더 안정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세 분 모두 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소방관들의 안전과 처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주어지는 사회야말로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마와 싸우는 이 소방관들의 뜨거운 땀과 노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포커스 영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